이번에 네. 6.21 대책이 나오고 네. 분위기를 보니까 네.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네. 뭔가 규제를 다 풀 것처럼 해놓고 흉내만 냈다. 아. 아. 대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돼요. 뭐 그 전에는 진짜 뭐 다 해줄 것처럼 그랬는데 네. 뭐 보니까 뭐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사람들의 예상대로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최대 수혜자는 확실히 지금 탁 나왔어요. 수혜자는 대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건설사들. 네. 확실한 수혜자예요. 대기업이란 말은 없던데. 없긴 없죠. 네. 근데 이제 건설임대 하는 법인들에 대한 혜택, 가장 강력한 것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배제 네. 다 해줬거든요. 제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에 있는 물건들 쭉 보러 갔을 때 그 단지를 전부 다 법인이 다 갖고 있었어요. 네. 100% 임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쫙 다 매도로 내놓은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지 봤는데 이걸 갖고 갔다가 5월 말 넘어가면 종부세 폭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내놨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막 거래를 많이 했어요. 가격도 출렁거렸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내놨을까? 지금처럼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면 안 내놨을 거예요. 종부세가 너무 크니까 내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도 앞으로 건설사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미분양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떠안고 가요. 그래서 임대 주다가 2년 뒤에 다시 좀 매도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혜택,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떤 게 나올까 네.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정책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분들의 의도를 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문정권 시절에 네.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집값을 안정화시켜 주겠구나. 네. 그 믿음이 있었죠. 강력했죠. 강력했죠. 네.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또 신기하게도 세금도 엄청 올라갔어. 그래서 1주택자도 부담스러울 만큼 세금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속설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이 문정권에 진짜 이거는 숨은 꿍꿍이는 집값 안정화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집값을 끌어올려가지고 아무도 집을 못 사게 만들고 무주택자가 많게끔 왜?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 관심 생기고 부동산 관심 생기면 정치에 관심 생기고 정치에 관심 생기면 누가 나에게 유리할까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저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집 못 사게 하고 대신에 세금은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 세금은 물론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거두려고 하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이었는데 약간 음모론 같은 건가요? 약간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뭐 그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윤 정권에서는 어떨까? 이미 한번 당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말로는 풀어주겠대. 근데 현실은 안 풀어주네? 저 사람의 꿍꿍이는 뭘까? 이런 생각하겠죠. 저도 당연히 그 생각 한 적 있어요. 네. 저는 이 정권에서의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그 두 가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를 잘하려면 금전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정치 기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불법이 아니죠. 합법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대기업한테 받아야지. 대기업한테 유리한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기존 정권은 대기업하고는 상벽이었잖아요. 네. 상극이었는데 지금 정권은 친하잖아요. 우호적이잖아요. 더 잘 되길 밀어주는 여당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생각인데요. 그래요? 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로만 제가 뭐 제3의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건설사들이 끼어 들어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 이렇게 수익 정부랑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교통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민들의 지지표를 받아야 되겠죠. 네. 표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의 문정권에서 봐봐요. 선택지가 카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집값을 끌어올릴 거냐 내릴 거냐. 세금을 높일 거냐 내릴 거냐. 집값도 오르고 세금도 높였어. 네. 이랬더니 여당 지지층이 있었고 야당 지지층이 있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갈렸는지 알아요? 집값이 오르면 누가 싫어하죠? 무주택자. 싫어하죠. 네. 근데 세금이 오르면 누가 싫어해요? 다주택자가 싫어하죠. 네. 근데 둘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표를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그걸 알잖아요. 네. 그럼 시나리오가 몇 개 없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잘 생각해야지. 네. 이걸 섣부르게 만약에 세금만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무주택 네. 싫어하는데 네. 세금만 내려주면 이 사람은 좋아하죠. 네. 그럼 완전 표가 갈리죠. 그렇다고 이걸 두 개 내리기에는 무주택자는 좋아하지. 근데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너무 낮춰주면 좋아하겠죠. 네. 이것도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뭐가 좋은 거냐면 요게 좋은 거예요. 요 정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 그 이야기 듣게 되는 거고 네. 이쪽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막 20몇 번의 정책을 써가지고 부동산을 못 잡았는데 이 사람 가격을 좀 잡았네? 이 칭찬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랬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보유에 대한 부분 네. 살짝 내려주고 왜냐면 이분들도 나중에 1주택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게 해주고 대신에 가격은 확실히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가격에 있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두 가지가 있는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만 안정시켜줘도 이분들 좋아해요. 사실 전세 가격이 많이 안 올랐으면 무주택자가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매는 뭐 나랑 다른 일이라 생각하니까. 당장 거주에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매매자는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임차, 이 전세 가격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매매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할 거라고 봐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다주택자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막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 이쪽이 너무 싫어할 테니까. 네. 그래서 찔끔찔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결국 균형을 맞춰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표를 조금 다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정책으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면 공급이 많이 발생하죠. 공급이 많이 발생하면 임차료가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죠. 집값은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되죠. 그게 1순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역으로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요 완화하는 내용들도 있지 않아요? 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해줬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수요 완화 정책이잖아요.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그거를 수요를 완화했다고 보지 않아요. 수요 완화는 집을 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세금을 너무 많이 착취하니까 7, 80% 가져가니까 그 정도는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집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다르죠. 생각이. 부모님 근데 네. 초과이익 환수제, 네. 분양가 상한제, 네. 고분양가 심사제 네.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 수요를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철저히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에요. 대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은 일거리를 따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예 참여를 안 해. 공급도 없고 중요한 건 경제 발전이 안 되잖아요. 네.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인 거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조합원도 혜택을 가져가게 되겠지. 근데 그 타겟이 1차 타겟이 조합원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기업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도 혜택이 좀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실 LTV 지금 70에서 80을 해줬잖아요. 네. 생애 최초는 해줬는데 무주택자는 왜 안 해주지? 저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얘기해줬어요? 요거 얘기해줬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싶다고. 무주택자, 1주택자 80% 대출해줄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투자 사게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당장은. 그러니까 그 정책 안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일반 건설법인한테는 뭐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종부세 혜택도 주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그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해주는 법인들 있거든요. 네. 그 법인 혜택을 안 줘요. 왜 안 주는 걸까? 똑같이 줄 수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임대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 네. 왜 그러는 걸까? 근데 얘네들이 공급을 하진 않거든. 없던 거를 만들어내진 않아. 근데 건설들은 없던 걸 만들어내. 허물고 뭐 이걸 5층짜리 허물고 30몇 층을 지어서 더 많이 공급하긴 하니까. 새로운 공급을 만들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긴 혜택을 주고 여긴 혜택 안 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그거를 또 투자 용도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막는 거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네. 정부의 입장이 거의 100% 이해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아직은 사실 100%인 건 아니에요. 좀 이해는 되는데, 네.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지, 저희가 예상한 대로 갈지, 안 갈지. 아니면 또 안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좀 이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분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정부의 입장, 네, 물론 예상이지만 네. 짧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신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온다. 두 번째는 매매 거래보다 임대 거래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임대인을 위한 정책, 임차인을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근데 수요를 뭔가 자극하는 정책들은 아직까지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